중앙유적본부에서 궁궐복원이랑 보수 사업을 담당하고 있고요. 걸으면서 또 볼 수 있는 거에 범위가 있고 달리면서 볼 수 있는 것에 또 범위가 있고 우리가 뛰면서 와 달리기 좋다 이게 경치가 너무 좋다 뭐 이런 얘기는 하는데 정작 거기가 어떤 곳인지는 또 좀 잘 모르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약간 테마형 러닝 우연찮게 이렇게 해서 접목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사물함에 약간 뭐 넣고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마이크를 다 거기다 놓고 와버려서 오늘 네, 좀 그렇게 잘 안 들리시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크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돌아가시면서 어디서 오신 누군지 뭐 어느 크루인지 뭐 편하시게 자기소개 잘 짧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경기도 파주에서 왔고요. 네, 구이솔 옥입니다. 박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역촌동에 살고요. 그냥 혼자 뛰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성함을 말씀하세요. 저는 남승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노유현이라고 하고요. 네, 구이솔 직원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재밌고요. 좋고요. 러닝 문화유산 저도 옆에 도와주고 있는 운영진이라서요. 잘 즐겨주세요. 안녕하세요. 뱅뱅런 너무 재밌어가지고 다시 왔습니다. 잠실에서 왔고 양승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유원이고요. 러너웨이에서 뛰고 있고 구이솔 7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이솔 7기 전선화라고 합니다. 네, 강원동에서 왔습니다. 이렇게까지 촬영하는 게 처음이지 않습니까? 너무 본격적인데? 안녕하세요. 이재윤입니다. 여기 정동 쪽에서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종엽이라고 하고요. 문화유산 잘 몰라서 이번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준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이솔 6기 김윤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도 한번 찍어주세요. 이렇게 들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네. 저 게스트로 4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구이솔 8기에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못 들어가고 있고, 이름은 이기윤입니다. 유튜버신가요?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시작을 해서 청계천을 달려서 동묘를 갔다가 문묘를 갔다가 다시 컴백하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총 설명을 한 3군데 포인트 정도 시작을 할 거고요. 보통은 달릴 때 중간에는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포인트마다 제가 서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 이동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아님 너무 햇빛 비치면 이쪽으로 오십시오. 예. 아니면 유원님 뒤로 이렇게 옆으로 좀 붙어 보십시오.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작년, 재작년 달력을 보니까 요맘때 항상 다 단풍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코스를 변경을 해서 단풍 문행론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올해는 일주일 정도 늦어지는 바람에 이제 지금 시작을 해서 아마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그 샷을 보여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좀 아쉬움이 있지만 보시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친구분들이랑 한번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여기 세운상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먼저 드리고 세운상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따가 동묘, 문묘, 그 다음에 이 앞에 와서 종묘 광장에 대해서 총 4군데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세운상가는 1960년대 후반쯤에 지어졌던 주상복합 건물인데요. 요 앞에 원래 현대상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저렇게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서 사실 이 상가들은 종로에서부터 남산을 가는 퇴계로까지 나중에 집에 가셔서 오늘 저녁에 지도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일자로 남북 방향으로 세로로 길게 돼 있어요. 위에서 종로, 을지로, 퇴계로 막 이런 식으로 길게 돼 있는데 당시에 지금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워낙 그런 수식어들을 좋아하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주상복합 상가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아마 그 시기쯤에 지어진 것 같고요. 김수근이라고 되게 유명한 건축가의 설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100% 구현되지는 않았다고 하고요. 약간 이 특이했던 사항들은 뭐였냐면 블럭마다, 왜냐하면 가로로 종로가 있고 을지로가 있는데 이 건물들을 한 블럭에 하나씩 다 지으면서 그 각각의 건물들을 땅에는 차가 다니고
위쪽으로는 사람이 좀 왔다 갔다 하게 해가지고 약간 그 뭐라 그럴까 입체적으로 사람들이 건물들을 들락날락거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도로를 다닐 수 있게 만드는 게 목표였는데 건물마다 지은 데마다 시공사가 다 다르고 설계가 좀 변경이 되고 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공중에서 서로 복도를 연결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구현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건물들이 따로 쭉 있었고 이제 그래서 예전에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세운상가에 오면 이게 통틀어서 보통 세운상가라고 다 불렀어요. 세운상가에 오면 모든 전자제품을 구입할 수 있고 고장난 거를 가지고 오면 모든 부품을 여기서 다 구입할 수 있었던 시대가 되었는데 용산에 전자상가가 생기고 그 다음에 지금은 요즘 또 기울어졌지만 강변에 테크노마트가 생기고 하면서 이제 여기 세운상가가 거의 약간 슬럼화되고 다 이제 이쪽으로 사람들이 안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세운상가는 약간 야동 이렇게 이름 없는 거 팔거나 복사해서 팔거나 뭐 잡지 팔고 이런 그래서 걸어만 다니면 이렇게 약간 호객행위에서 이런 거 안 필요해 막 하는 약간 그런 동네가 돼버렸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구청에서 이 세운상가들을 다 없애고 초고층 마천루를 짓겠다 하고 계획서를 세웠는데 앞에 보이시는 저 종묘가 세계유산이에요. 그래서 세계유산 영향평가에서 이제 문제가 돼서 불허가 되면서 철거를 못하게 되었고 마천루는 못 짓게 됐고 서울시에서는 세운상가를 부분적으로 오세훈시장이 됐을 때는 이 세운상가를 다 철거를 해서 뒤에 보이는 저 북한산에서 종묘를 거쳐서 남산까지를 잇는 녹지축을 조성하겠다라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러려다 보니 현재 이 세운상가에 있는 상인들이 나가야 되잖아요. 딴 데로 가야 되는데 보상 문제나 이전 문제 때문에 그것이 또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현대 요 앞에 있었던 상가 하나만 철거가 되고 나머지는 거의 유지한 상태로 진행을 하되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건물과 건물들 사이를 연결을 해서 이제 남산 쪽으로까지 이어지게 하는 그 작업으로 전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봐서 다음에는 또 이쪽에서 시작해서 이 건물들 사이를 달리면서 또 남산을 한번 가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를 하고 이제 문묘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계를 다들 켜시고 동쪽의 묘지가 맞아요. 동쪽의 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사실 조금 전에 우리가 지나왔던 데가 동묘 벼룩시장, 동묘 도깨비시장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뭐 되게 싸게 많이 팔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코스를 짤 때 제가 사전 답사를 왔더니 오후 2, 3시만 되면 여기 다닐 수가 없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근데 아침은 다행히 좀 조용해서 사실 저는 여기를 좀 꼭 넣고 싶었어가지고 9시부터 문을 연다고 해서 일부러 시간도 조금 늦췄어요. 8시에 오면 여기 못 들어올 것 같아서. 근데 여기는 관우의 동상이 있는 동관왕묘입니다. 그래서 관왕의 묘예요. 관우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약간 관우를 좀 신격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관왕이라고 막 이렇게 부르는데 동관왕묘가 있다는 거는 동쪽에 왕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하면 관우는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우리나라 임금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모시는 신도 아닌데 관우 묘지를 왜 여기다가 만들었느냐 좀 의아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찾아보니까 임진왜란 때 일본이 이제 쳐들어왔을 때 명나라에서 우리로 치면 그 파병이라고 그러나? 원군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일본을 같이 이렇게 무찌르는데 그 명나라 장수들이
관우의 그 신령을 보았대요. 이 모습을. 잠을 자다가 이렇게 막 관우신의 모습을 보고, 야,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왔던 몇몇 사람들이 관우의 묘나 이런 거를 그냥 만들어 놓고 이렇게 빌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명나라 왕이 공식적으로 조선에다가 관우의 사당을 지어라라고 얘기를 해요.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면 명에서 관우의 묘를 짓기를 요청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청한 건지 시킨 건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관우 묘를 만들어라 라고 해서, 근데 이제 사대문 안에는 또 다행히 안 만들었더라고요. 여기가 바로 흥인지문 바로 바깥이에요. 그래서 동쪽에는 동관왕묘, 남쪽에는 남관왕묘, 서쪽에는 서관왕묘, 북쪽에는 북관왕묘에서 동서남북 4개 만들었어요. 근데 동관왕묘는 조선시대 때 만들어졌다가 나중에 임진왜란 때도 다 불이 타고 그 이후에 또 다시 이제 만들어지기는 했는데, 그 당시 거가 남아있는 거고, 북관왕묘랑 서관왕묘는 일제강점기 때 다 철거가 돼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남관왕묘는 또 6.25 전쟁 때 불타가지고 다 없어졌는데, 어떤 특정 개인분이 다시 옛날 자료를 가지고 만들어서 서달산? 아무튼 이런 산에 지금 만들어져 있다고 해요. 근데 지금 여기처럼 뭐 조선시대 것이 그냥 남아서 이렇게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관우의 사당이 있는 거고요. 묘는 사실 무덤에 쓰는 말이잖아요. 근데 예전 보면 종묘, 문묘 같이 사람의 무덤에도 묘를 쓰고, 예전에는 그 신주, 신위라고 해서 이름을 써놓고 그 사람의 뭐 그거를 나타내는 것처럼 해서 이제 그런 거에도 묘를 쓰고, 그 보통은 보면은 제사를 지내는 곳에 묘자를 많이 써요. 그래서 아마 여기도 그래서 동관왕묘라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요 건물은 사실 이제 얘가 문화재로는 일반인들한테 그렇게 많이 안 알려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보물이에요. 보물이고, 지금 보면 바깥에 보면 벽돌 같이 납작하게 생긴 저거를 점돌이라고 부르는데, 저걸로 벽이 쭉 하나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저런 방식이 중국에서 쓰는 사당을 지을 때 쓰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저렇게 많이들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둥이 보이고 기둥 사이를 벽으로 연결하지, 기둥을 다 감싸서 벽으로 연결하는 방식은 우리나라 전통 방식 건축에서는 많이 쓰지는 않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건물이 보면 앞에도 좀 넓지만 좌우에도 좀 넓고 길죠. 우리나라 건물은 보통 일자로 짓거나 기역자로 만들거나 니은자로 만들거나 디귿자로 만들거나 미음자로 보통 한옥을 구성을 하는데, 가운데가 보통 비어 있거나 이렇게 돌아가는 방식인데, 이 건물은 이렇게 생겼어요. 공짜로 생겨서 바깥은 벽돌로 막혀져 있고 바깥에 기둥을 하나씩 더 달았어요. 두 개의 건물이 약간 하나로 결합되는 방식. 그래서 이런 건축 방식은 이제 중국의 사당이나 중국의 묘나 이런 거를 지을 때 보통 이렇게 많이 하는데, 잘 남아 있어서 보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그러니까 지방에도 아직 관왕묘가 있는 곳이 있대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잠시 휴식을 하셨으면. 대학교고 과거에 성균관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을 지금으로 치면 서울대 같은 거라고 할까요? 서울국립대학, 한양의 국립대학이 성균관이었고요. 그다음에 각 지방마다는 항교라고 그래서
지방의 한교가 국립학교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서원이라고 해서 사립학교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요 앞에 보이는 요 문은 신이 다니는 문이라 그래서 이렇게 닫아 놓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문묘에서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다 닫아 놓고 보면 좌우에는 계단도 없어요. 그래서 가운데 신만 다니는 길이어가지고 문이 닫혀 있고 옛날에도 제사 지내러 임금이 올 때도 이 길로 가지 않고 옆으로 해서 들어갔다고 해요. 저희도 이제 옆으로 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번 주 은행나무가 보수려면 3주 걸릴 것 같아요. 네, 한 2주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개막 끝나고 뭐 딱이겠네요. 그 정도쯤 될 것 같고요. 지금 앞에 또 공사하느라고 뭘 쳐놔서 해가 잘 안 들어가지고 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있겠다. 저쪽에 보면은 해가 잘 들어오는 같은 애들은 벌써 이제 노래지기 시작해서 여기가 성균관에서 여기 한자가 명륜당이라고 그래요. 명륜 진사가 될 그 명륜당인데요. 저 앞에는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고 여기는 이제 공부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가운데는 이렇게 마루가 깔려가지고 여기서 이제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공간이고요. 이 학교 중에서도 전국에서 얘가 가장 핵심이어서 제일 격식도 있고 규모도 있고 큽니다. 근데 보통은 희한하더라고요. 유교 예전에는 학교에서도 꼭 제사 지내는 공간이 같이 있어요. 아까는 관우상을 모셨던 곳이었잖아요. 동관학교는. 요 앞에 있는 제사 지내는 건물은 대성전이라고 부르는데 대성전 안에는 공자의 신의를 모셔놨어요. 유교는 공자의 말씀을 따르는 거라서 공자의 신의를 앞에다가 모시고 여기 뒤에서 공부를 하는데 요 배치가 기본적인 정형이기는 한데요.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습니다. 공부하는 데가 앞에 오고 제사 지내는 데가 뒤에 가는 데가 더 많아요. 우리나라에는 현재 더 많고 약간 경사지에 생겨서 그렇게 생긴 데가 더 많고 제사 지내는 곳과 공부하는 데가 좌우로 이렇게 있는 데도 있고 이렇게 있기도 하고 저렇게 있기도 하고 약간 다양한 사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곳에 왼쪽에 보이는 이 소박하게 생긴 한옥 건물과 오른쪽에 생긴 저 소박하게 생긴 한옥 건물을 동제서재라고 부르는데 성균관 유생들의 기숙사 기숙사로 한 이제 20몇 칸 뭐 이 정도가 되는데 한 방에 한 4명에서 한 5명 정도씩 지냈다고 해요. 그래서 한 방에 4, 5명 뭐 1년에 한 200명 뭐 이렇게 입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보면 여기인지 어디 북이 하나 걸려 있는 게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잠을 자고 일어나서 요 문 밖으로 여기 나가서 보면 식당이 있어요. 그래서 북을 한 번 치면 기상 2번 치면 옷 갈아입고 와서 자리 잡고 땅땅땅 3번 치면 밥 먹으러 가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엔 시계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북을 쳐서 보통은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명륜당 건물이랑 저 앞에 대성전 앞에도 있을 텐데 앞에 이렇게 넓게 높은 이렇게 대가 올라가 있어요. 땅바닥에 반붙어 있고 이제 돌을 하나 둘 셋 한 4개 정도 쌓아서 이렇게 계단으로 올렸는데 보통 있는 궁궐 그 다음에 이렇게 향교 이런 격식 있는 건물들 왕릉에 있는 제사 지내는 격식 있는 건물들에만 보통 많이들 이렇게 계단을 높이에서 사오단이 쌓아요. 저희 아까 바깥에서 걸어올 때 보면 돌담면 이만큼 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되게 높은 건물들에 그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대성전은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뭐라고 하면 여러분 머리를 딱 이렇게 들어서 딱 보면 저 동글동글한 거를 석가래라고 부르는데 그 석가래 위에 초록색으로 이렇게 얇게 길게 이렇게 하나가 쭉 가 있는 게 있어요. 걔가 석가래의 이 곡을 잡는 부제인데요. 최근에 저기 대성전에서 10m가 더 넘는 저 부제가 하나로짜리로 발견이 돼서 과연 조선시대 때 저 부제를 어떻게 옮겼을까? 트레일러 안에도 하나가 다 안 들어갔는데 그래서 지금 저 건물에 저 안에 가면은 공사 현장에 가면 그걸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걸어놨어요. 놔두면 부러질 것 같아서 어디 옮기지도 못하고 차에도 안 들어가요. 차에도 안 실려가지고 벽에다가 이렇게 걸어놓은 부제가 발견이 돼서 보통은 중간중간마다 다 이어서 쓰거든요. 근데 저게 하나로 발견돼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긴 부제가 발견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륜당 건물은 가운데는 마루고 왼쪽, 오른쪽 끝에는 다 이렇게 방이 있어요. 이 방은 이제 학생들 가리키는 교실들이 있고 저기는 학생들 방. 바깥에는 식당도 있고 그 뒤에 가면 도서관도 있고 옛날에는 물을 다 겸비해야
진짜 뭐 선비다 뭐 이래가지고 옆에 가면 화살이랑 활이랑 보관해 놓는 공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보이는 저 은행나무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공부하는 곳에 이렇게 은행나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의 은행나무 중에 천연길런물로 지정된 게 요 문묘 은행나무랑 이 강북고스포 오른쪽 끝에 하나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두 개가 있더라고요. 광학동 뭐 그쪽 어디 근처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걸 여기만 찍고 거기를 갈까 막 고민을 했었는데 노랗게 돼 있기를 정말 바라고 있었는데 또 아쉽습니다. 2주 뒤에 친구분들이랑 같이 한번 오셔서 보시고 명륜 진사갈비 가서 여기가 본점일까요? 네, 명륜 진사갈비 가서 진사갈비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 끝. 여기가 본점입니까? 많이 했었던 장소이기도 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조선 임금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고요. 단일 목조 건축물로는 가로로 전 세계에서 가장 긴 건물입니다. 안에 지금 들어가시는 종묘 정전이라고 있는데 지금은 현재 수리 공사를 하고 있고요. 거의 끝 마무리 중입니다. 그래서 볼 수는 있어요. 내년 4월, 5월 사이에 아마 공사가 다 끝나게 될 것 같고요.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가운데는 문이 또 닫혀 있죠. 오른쪽 열려 있고 왼쪽 열려 있고 가운데 가는 이제 신이 가는 계단이라고 해서 가운데 계단에만 저기 소맷돌이 약간 태극 문양처럼 이렇게 조금 더 격식 있게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전이 옆으로 가로로 그렇게 이제 길어진 이유가 처음에는 태조 이성계가 죽고 누가 죽고 이렇게 해서 몇 칸을 만들었는데 조선이 안 망하고 조선이 임금이 계속 나오고 계속 죽어나가니까 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또 더 늘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2번인가 크게 중축을 해서 지금 현재 19칸이에요. 가로로 19칸인데 그걸로도 이제 부족해서 정전 말고 조금 작은 건물을 하나 더 지어서 영영전이라고 해서 거기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100% 정확하진 않은데 이름 끝에 보통 조자가 들어가는 이름들은 정전에 많이 있고요. 종으로 끝나는 사람들은 보통 영영전에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자가 들어가는 사람들은 보통 나라를 개국했거나 법을 새로 만들었다거나 뭐 요런 하는 사람들이 조가 많이 들어가는데 세종은 세종이더라고요 또. 그래서 정확히 이게 뭐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임금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세대에서 이름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궁궐은 되게 화려하고요. 여기 보이는 종묘, 아까 그 동관왕묘의 동묘, 성균관 이런 데는 그렇게 화려하지가 않아요. 보통 우리가 보통 말하는 갈색, 녹색 이렇게 2가지 색깔 정도 써서 보통 단청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장식을 화려하지 않고 정갈하게, 단정하게, 엄숙하게 하는 그런 제사 지내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나중에 어디 가서 보실 때 지붕에 보면 이게 세멘 발라놓은 것처럼 저렇게 하얗게 이렇게 둘러쳐져 있는 것을 보통 양성이라고 하는데요. 왕하고 관련된 시설들에만 할 수 있어요. 일반 민가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궁궐과 관련되거나 왕이랑 관련된 시설에만 저렇게 하얀색을 쓰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일반 민가에서는 그 규제를 아예 했어요. 조선시대 때 못 쓰는 걸로. 양성도회라고 하는데 양성도회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끝.